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직업 중에 욕을 먹는 직업들이 몇 가지 있죠. 대표적인 게 레카 기사, 중고차 판매원, 그리고 휴대폰 판매원, 일명 폰팔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폰팔이는 왜 욕을 먹는 걸까요? 이전 영상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갤럭시 노트 20 9만원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누르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폰팔이는 대부분 영업 방식으로 돌아가는 영업사원입니다. 직급이 올라가면 월급제도 있긴 한데 대부분 영업을 해서 휴대폰을 팔고 인센티브를 먹고 사는 구조로 되어 있죠. 여기까지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휴대폰 종류나 요금제에 따라서 판매자가 가져갈 수 있는 인센티브가 다 다릅니다. 특히 비주류 핸드폰이나 5G 요금제가 인센티브가 많이 지급되다 보니까 휴대폰을 파는 사람들이 죄다 이쪽으로 몰려있어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같이 휴대폰을 파는 입장에서 누구는 양심적으로 장사를 하려고 기존 요금제를 그대로 가입시켜드리고 휴대폰도 저렴한 걸 팔았다고 치면 다른 누구는 상대방이 무슨 요금제를 쓰든지 상관없이 5G 요금제에 잘 쓰지도 않는 고성능 갤럭시 S20을 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둘의 차이를 볼 때 처음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직하고 착한 판매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냥 폰팔이가 맞아요. 근데 자기가 먹게 되는 인센티브, 마진을 생각하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휴대폰을 판매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정확한 마진은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도 둘을 비교해보면은 전자보다는 후자의 방식의 마진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갑니다. 정책이 그래요. 대부분의 정책이 일단 5G 요금제, 인센티브를 많이 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실제로는 LTE 요금제를 쓰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5G 휴대폰이라고 이제 LTE 유심을 못 쓰는 게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줄 뿐더러 5G 요금제로 갈아타게 유도를 합니다. 왜냐?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게 없으니까요. 통신사도 월 몇 대를 팔아라, 가급적이면 5G 요금제로 팔아라 같은 정책을 내려줍니다. 몇 대 이상 팔면은 얼마를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폰팔이만의 문제는 아니고 통신사도 한통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진짜 폰팔이가 욕을 먹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직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우선 위약금 할부금 이야기부터 해보면 길 가다가 이런 판매점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어디에도 공식적으로 위약금 할부금 대납은 없습니다. 휴대폰을 교체하면서 요금제의 기존 위약금 할부금을 얹어서 맞춰버리든지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자기가 그 휴대폰을 먹고 실제로 위약금 대납을 해주는 사례도 있어요. 기존 휴대폰 먹는 거 중요합니다. 제 갤럭시 노트 8만 해도 제 거는 이제 상태가 안 좋아서 20만 원도 못 받는데 부모님 거는 잘 쓰지도 않고 두꺼운 가죽 케이스에 들고 다녀서 A급이에요. 이런 건 팔면은 20만 원 넘게 받습니다. 위약금을 대납해 준다는 이유로 이거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약금을 대납을 해줄 수도 있고 페이백을 해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휴대폰 뺏겼죠. 대납이 아닙니다. 물론 성지라고 부르는 몇몇 불법 업체들 중에서는 자기가 먹는 인센티브를 빼서 휴대폰 가격을 조금 올려서 파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그래봤자 일반 대리점보다는 싸게 파니까 대부분 이의 제기를 안 합니다. 이거는 그냥 합법적인 사기인데 선택 약정을 하면은 수십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SKT의 5GX 프라임 요금제가 월 청구 금액이 89,000원입니다. 이거를 선택 약정 25% 할인을 때려버리면 월 22,250원이 할인이 돼요. 이걸 다시 24개월로 곱하면 총 53만 4천원의 금액이 할인이 되죠. 근데 이건 아시다시피 기기값이랑 별개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시지원금은 휴대폰의 가격이 직접적으로 내려가는 거라서 성지라고 부르는 밴드빨 업체로 찾아가면 다 공시지원금에 자기가 먹는 인센티브를 보조금 형태로 더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가격이 나옵니다. SKT 요금제 5GX 프라임 6개월 유지하고 부가 서비스 1개 3개월 유지하면 기기 변경만 하고도 갤럭시 S10이 하루한 8만원에 살 수가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기기값이 8만원입니다. 조금 한 세대 지난 휴대폰이긴 한데 가격 생각하면 살만하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선택약정 할인으로 24개월 적용되는 53만 4천원 이거를 휴대폰 기기값에 마이너스를 쳐버립니다. 그러면은 갤럭시 노트 10 기기값이 124만 8,500원이라고 했을 때 71만 4,500원이 돼버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기값은 그대로입니다. 공시지원금으로 실제 기기값을 마이너스를 쳐야 정상이지 이거는 말장난의 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카드 할인도 붙이죠. 이거는 카드마다 할인폭이 달라서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한 40에서 5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카드 할인의 단점이 카드를 월 얼마 이상 써야 적용이 되는데 자기가 다른 카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를 다른 거를 또 쓰기가 쉽지 않죠. 이런 카드는 대부분 이제 일반 결제 방식의 카드가 아니라 일명 상테크 상품권 실적으로 잡히는 카드 중에서 통신비 할인이 되는 카드 같은 걸 써야 되는데 대부분 단종이 됐어요. 돈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카드 실적 채우기 쉽지 않습니다. 가입을 하면 매월 특정 요금을 내고 약정을 걸어서 12개월이나 24개월 정도 있다가 휴대폰을 반납하면 자녀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일종의 부가 서비스인데 반납 시점이 돼서 반납을 정상적으로 이상 없이 하면은 최대 50% 휴대폰 기기값이 없어집니다. 이벤트 기간에 따라서 가입하고 월 요금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얼핏 보면 엄청나게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는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휴대폰이 받은 상태 그대로, 쉽게 말하면 A급으로 반납을 해야 자녀 할부금이 면제된다는 건데 휴대폰 2년 쓰면 어떻게 되죠? A급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요? 요거 쉽지 않습니다. 번인이나 흠집 같은 건 당연히 없어야 되고 USB 포트는 정상 작동하는지, 스피커, 마이크는 정상 작동하는지 일일이 다 체크합니다. 거기서 하자가 발견되면 50% 할인 안 되고 할인폭이 줄어들거나 심하면은 거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고쳐서 가져오라 이거죠. 만약에 제가 이 서비스를 가입했다고 치면은 저는 거부 대상이에요.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가입을 해지할 수도 있는데 월 부가 서비스로 들어가는 요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돌려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반납을 했다 치면은 사용할 휴대폰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이 서비스를 가입하게 유도를 할 거예요. 물론 비싼 요금제 출고가로 가입하게 유도를 할 겁니다. 가족결합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가족결합으로 가입 연수를 늘리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작년까지 인터넷을 무료로 쓰고 있다가 T끼리 온가족 할인이라고 가입 연수에 따라서 최대 3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SKT 제도가 있는데 무료 인터넷 사용을 이제 그만두고 이쪽으로 갈아타면 이득일까 싶어서 대리점에 가봤더니 이걸 바꾸면은 가입 연수가 그냥 0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랍니다. 인터넷 요금이 월 2만원 정도 되니까 요금제가 낮은 사람들한테는 인터넷이 이득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기본료 할인이 이득인데 0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까마득하죠. 어쨌든 바꾸고 다시 0부터 시작이긴 한데 이거는 SKT 이야기고 LG 같은 경우에는 한방에 요라고 해서 결합을 할 때마다 금액이 할인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TV와 인터넷을 결합하면 그만큼 요금이 더 할인되니까 끼워 팔기도 됩니다. 다시 보면은 선택약정, 카드 할인, 슈퍼체인지 3개를 합치잖아요. 그 어떤 휴대폰이 와도 실구매가를 0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건부긴 하지만은 가족 결합까지 해버리면은 마이너스까지 가능합니다. 또 이야기하지만은 여기서 기기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선택약정이랑 슈퍼체인지를 합친 거거든요. 이 두 개만 해도 124만 8,500원짜리 요금제가 실구매가가 9만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폰파리들은 월 요금이 5GX 프라임 요금제 89,000원이라고 하면 이 요금에 맞춰 나오게끔 설계를 합니다. 실제로 요금 내역서를 받아보면 9만원 언더로 찍힐 거예요. 아무리 높아봐야 1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게 12개월 혹은 24개월이 그대로 간다는 거죠. 대부분 뭐 양심이 있는지 카드 할인까지는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 카드 할인 말하는 사람 진짜 양심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 통신사 보조금, 인센티브 정책이랑 단통법이 맞물려서 생긴 문제인데 단통법 폐지 언급도 하고 있는 만큼 핑계야 좋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구매자한테 제대로 설명 안 해요. 실구매가가 어쩌고 해서 좋아라 하고 봤더니 휴대폰 기기값은 출고가 그대로 찍혀있고 약정기간은 30개월 막 이렇게 돼 있고 난리도 아니에요. 일부 휴대폰 판매자들은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성지랑 우리는 다르다. 그렇게 팔 수도 없을 뿐더러 남는 게 없다.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은 장사를 접는 게 맞는 겁니다. 길 가다가 건물 하나 건너 하나씩 보이는 게 휴대폰 판매점 업체인데 반은 없어져야 됩니다. 거의 편의점만큼 있잖아요. 실구매가라는 용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용어 하나 때문에 휴대폰 시장이 개판이 됐어요. 지나가다가 실구매가라고 써있는 거 보시면 그냥 걸으시고요. 무조건 기기값이 중요합니다. 말장난 치지 마시고 정확하게 기기값이 얼마인지부터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은 손님들이 다 도망갈 거라고요. 그걸 붙잡는 게 니네 능력인데 그거를 실구매가 없이는 판매를 못하겠다고 하면은
장사 접어야죠. 그래서 퐁파리들이 지금도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